미국의 유명 시리즈 고스트버스터즈 아시나요? 해충을 퇴치해주는 세스코처럼 유령을 전문적으로 퇴치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시리즈에서는 유령을 탐지하고 유령을 포획하는 다양한 유령 사냥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던 유령을 잡는 트랩부터 유령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까지 재밌는 장비들이 많죠. 고스트버스터즈의 장비 복장들이 한때 인기 있는 할로윈 코스튬이기도 했죠. 천문학자들 역시 고스트버스터즈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유령을 쫓고 있습니다. 10수년째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끈질긴 유령, 바로 암흑물질이죠. 그런데 최근 물리학자들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이 암흑물질 유령을 생포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안했는데요. 새롭게 제안된 유령 사냥 장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새롭게 제시된 암흑물질 사냥 장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밝게 빛나는 별과 가스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별과 가스 물질들은 우주 전체 물질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을 일반 물질, 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 지구, 태양 모두 바리온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바리온은 우주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주 대부분은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빛을 통한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우주는 우리가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암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이름 그대로 빛이나 다른 일반 물질과는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빛을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죠. 그래서 빛,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기존의 관측으로는 암흑 물질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망원경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진정한 유령이라고 볼 수 있죠. 암흑 물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의 중력입니다. 암흑물질은 빛과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질량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질량에 비례해서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을 행사하죠. 사실 천문학자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중력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대 천문학자 쯔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은하단에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모여있는지를 보면 은하단의 전체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은하단이 얼마나 강한 중력으로 은하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쯔비키가 관측해보니 머리털자리 은하단 속 은하들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진작 은하단의 중력을 벗어나 탈출했어야 할 정도였죠.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하단이 겉보기와 달리 질량이 무겁고 중력이 강하다고 생각해야 했죠. 즉, 빛을 발하지 않는 암흑 속의 물질이 추가로 더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쯔비키는 거대한 은하단 속에 빛을 내는 은하들뿐 아니라 미지의 물질이 추가로 더 들어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이후 1970년대 또 다른 천문학자 루빈은 은하단보다 더 작은 개개의 은하 규모에서도 이런 암흑 속의 질량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루빈은 빙글빙글 회전하는 은하 속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루빈도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쯔비키의 관측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은하 속 별들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돌고 있었죠. 기존의 천문학자들은 은하 속 별들 대부분이 중심부에 몰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부에 가까운 안쪽 별들은 강한 중력에 붙잡혀 빠르게 맴돌지만 은하 외곽에 멀리 떨어져 약한 중력으로 붙잡힌 별들은 느리게 맴돌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루빈이 관측한 은하 속 별들은 은하 외곽으로 나가도 전혀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은하 외곽의 별들도 은하 중심부의 별들만큼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빈은 은하에도 은하단과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는 별뿐 아니라 암흑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질량이 추가로 더 들어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별들 사이 암흑 속에 숨어있는 은하의 내장 지방, 미지의 질량까지 모두 더해주어야 진짜 은하의 질량을 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그 전체 질량의 80% 가까이가 모두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으로 은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밝은 별과 가스 구름들은 사실 은하의 극히 일부일 뿐인 것이죠. 현재 많은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암흑물질이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정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죠.
아직 실험적으로 암흑 물질이 정말 물질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은하나 은하단의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어질러 놓은 흔적이 보이지만 정작 그 유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 애초에 정말 유령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암흑 물질의 후보로 거론되는 이론적인 가상의 입자로 윈프가 있습니다. 윈프는 그냥 말 그대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란 뜻으로 암흑 물질이란 자고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입자입니다. 실제로 그 존재가 확인된 적은 없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 윈프가 아주 드물게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감마선과 같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 아주 드물게 다른 일반 물질 바리온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빛으로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정체가 정말 이 윈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출계를 건설하고 관측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탱크로 만든 검출기 속에서 아주 드물게 거의 투명한 유령과 같은 중성미자들도 흔적을 남기며 결국 그 존재가 발각되고 만 것처럼 암흑 물질 역시 이런 거대한 검출기를 만들어 놓고 세워라 내워라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 꼬리가 잡힐 것이라 기대해왔죠. 아쉽게도 암흑 물질이 그물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주 강태공들의 낚시에는 아직 입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런 기존의 암흑 물질 사냥 방식에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빛을 내지도 않는데 대체 왜 빛을 감지하는 센서로 암흑물질을 찾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결국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빛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지적이죠. 따라서 빛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암흑물질 입자가 행사하는 미미한 중력을 감지하는 것이 더 확실한 사냥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 물리학자들은 이 암흑물질 입자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미미한 중력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아주 민감한 초소형 진자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진자들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우연히 암흑물질 입자가 지나간다면 암흑물질이 가하는 중력에 의해서 진자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자는 암흑물질에 의한 중력뿐 아니라 주변 바람이나 진동, 또 다른 일반적인 물질들의 전자기력과 중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진자를 한두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십억 개의 진자들을 한꺼번에 배치하는 일종의 진자 어레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0m 사이즈의 박스 안에 이 수십억 개의 미세한 진자들을 설치하고 이 안으로 암흑물질 입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수의 진자들을 한꺼번에 배치하면 주변 환경에 의한 노이즈 효과는 서로 상쇄되어서 암흑물질 입자에 의한 효과만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 입자가 진자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게 되면 빛을 통해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겠지만 진자들이 순서대로 일제히 떨리면서 무언가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무협 영화에서 막 갈대숲을 흔들리는 바람 소리 듣고 그 숲풀 속에 숨어있는 적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미세하게 떨리는 진자들의 숲풀 속에 숨어있는 암흑물질 닌자를 찾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미세한 진자들의 떨림은 각 진자들을 조준하는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력파를 검출하고 있는 라이고 중력파 검출기에서도 시공간의 떨림과 함께 미세하게 움직이는 광학 장비들의 위치 변화를 감지할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하죠.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술인 만큼 이번 아이디어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란 것이 정말 물질로서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날의 천문학이 마주한 이 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험을 통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사실 암흑 물질의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이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최소 질량 단위가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흑 물질이 대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무거운 입자들로 이루어진 건지를 아예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이 수십억 개의 진자 사냥 장비를 활용한다면 소금 알갱이, 모래 한 알보다 더 작고 가벼운 미세한 질량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략 벼룩의 알 정도, 20 마이크로그램 수준의 플랑크 질량 수준까지 감지할 수 있죠. 만약 이번에 제안된 실험으로도 유의미한 진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애초에 암흑 물질이 입자나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작고 가볍다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죠. 결국 암흑 물질의 정체가 지금껏 완성된 표준 모형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입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입자들인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안된 이 진자 어레이 실험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암흑 물질의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암흑물질은 정말 물질로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물리법칙으로 우주를 바라보며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암흑물질이란 유령을 쫓는 고스트버스터즈의 유령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